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 매일 아침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방송 종료된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건너오시면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운영되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생방송 중에만 띄워드리는 QR코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TV 화면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께서는 문자 메시지 창 활용하셔도 됩니다. 받는 번호는 샵 3989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문자 받은 순차적으로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 편하신 방법 택해서 오늘도 오픈 채팅방 안에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의 MSCI 편입 여부를 놓고 경계감이 반영되며 2차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이 깊었던 하루였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증시가 막판에 하락으로 돌아선 점도 우리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코스피는 4거래일, 코스닥 2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0.85% 내리면서 1저점인 2,580포인트에서 마쳤고 코스닥은 2% 넘게 밀리면서 898포인트까지 하락했는데 지난달 27일 이후 종가 기준 처음으로 900선 아래에서 마쳤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용 강등 여파에 따른 연이은 하락 이후 뉴욕 증시 반등세를 보이면서 새로운 한 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7월 고용 추세 지수는 115.45로 전달보다 오르면서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실적 호조와 막대한 현금 보유 소식에 클래스 A와 B 주가 모두 3%대 강세로 마쳤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1% 넘는 상승으로 마쳤고 나스닥과 S&P 500도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매일 아침 밀키트처럼 간편하면서도 영양가 든든한 종목 2종목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8월 1일에 알려주셨던 폴라리스 오피스 어제도 52주 신고가 돌파가 나왔었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25% 넘는 수익을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관련된 AI 관련된 종목들 솔트룩스도 현재 21% 넘는 상승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LS와 KT 서브마린 같은 종목들 모두들 2자릿수 이상의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요. 오늘 종목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윤수림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입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조금 시원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계절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에 몰렸던 수급들이 좀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렇게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을 때 저희가 다음으로 주목해볼 테마, 누구보다 발빠르게 선점해 주실 윤수림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는 요새 좀 저녁에 다니다 보면 바람이 확실히 시원한 것 같던데 우리 전문가님도 좀 느끼실까요? 예, 저는 아침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날씨가 지금은 좀 선선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주말까지만 해도 폭염이 좀 이렇게 지속되지 언제 이렇게 끝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네. 오늘 아침에 좀 걸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선선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느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 가을처럼 좀 선선하면서 편안한 종목 오늘도 찾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시장의 가을바람처럼 선선한 종목들, 선선한 수익을 가져주는 다크호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시장에서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종목들 밀키트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 듣기 전에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한번 다시 안내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아침마다 50분은 조금 하루의 투자 전략 다 채워가기에는 짧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투자 전략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입장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TV화면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어제도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마감 시와 또 실시간 장 끝나자마자 우리 테마에 대한 얘기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주셨고요. 또 이 QR코드보다 문자 메시지가 편하신 분들께서는 문자 보내서 입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받는 번호는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샵 3989 번호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신다면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도 시장 분석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우선은 테마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이런 시장 분석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글로벌 증시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면은요. 자, 미증시가 약세냐 강세냐 지금 좀 대립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게 좀 한 몇 달 동안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내려올 때가 됐다는 의견도 있고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다. 여전히 시장은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던데 전문가님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가 다소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약세 흐름과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섹터들과 종목들이 좀 뚜렷하게 변화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증시에서 주로 대립되는 내용들은 여전히 기업 실적은 우량하다. 여전히 실적은 견조하다라는 타이틀로 역시나 현물들이 강세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수는 강하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강세론과 반대로 위험 선호 심리가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런 배경들이 다소 위축되는 분위기에 있어서 이런 글로벌한 물가라든지 CPI라든지 혹은 금리 인상의 추가, 긴축이라든지 이러한 변동성들이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약세 요인으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 실적이 견조한데 이런 부분들의 앞으로 실적과 기업의 이 지수와 펀더멘탈의 이 개선으로 좀 나아가는 쪽에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시적인 사실 우리가 노출된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기업 실적이 여전히 견조하게 흘러가는 부분들, 곧 기업의 펀더멘탈 투자 심리는 막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종목들이 다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업의 펀더멘털과 실적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구상해 보면 어떨까? 이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동반된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미증시도 대략적으로 동일한 그런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의 지속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단순하게 대세 하락이라든지 뭐 대세 상승으로 전환하기 힘든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산업들과 강세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또 우리가 실체가 있는 개별 종목들을 잘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들려지는데요. 자,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이런 실체가 있는 밀키트 종목들 두 종목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선은 미증시 얘기 잠깐 들어봤으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내용이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어제도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좀 강한 하락이 나왔는데 이러한 최근에 사실은 수급이 다 2차 전지 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무너지면 우리 시장도 좀 약세장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 또한 뭐 2차 전지 오히려 하락이 좀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지속적으로 아침 시황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네. 이 증시에는 이제부터 2차 전지 내에 변별력이 존재할 것이다. 변별력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과거에는 종목들과 이런 시장과 산업들 내에서 현재 뚜렷하게 갈피를 잡아주고 있는 종목들이나 뭐 향후에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보다는 대체적으로 시장의 테마성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 흐름을 나타냈죠. 이에 따른 뭐 소재주라든지 지금 현재 뭐 과도하게 평가를 받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또한 마찬가지 내용입니다만 뭐 이런 내용들이 단순하게 뭐 이유가 목적이 없이 상승한 게 아니라 이런 미래 가치나 밸류에이션을 동반한 그런 상승이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이런 흐름들이 일시적인 뭐 거품이다, 뭐 광기다 이런 내용들을 떠나서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 미래 가치가 지금 반납하는 시점이다. 그 미래 가치에 따른 내용들이 현재 반납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럼 이 반납한 수급들이 어디로 갈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과거 이전의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하락 이후에 그리고 또 한 번의 전일 국내 증시의 2차 전지 하락 이런 수급들이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뚜렷한 이런 미증시도 마찬가지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 이런 뚜렷한 섹터의 흐름과 기업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혹은 AI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로 향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뚜렷한 갈피와 이 매수세가 들어온 이런 부분들에 우리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국내 시장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사실은 어제 오픈 채팅방에서 관련된 얘기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의 이런 하락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셨는데요. 또 그러면서 앞으로의 수급이 지금 뚜렷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새로운 테마를 저희가 지금 발빠르게 선점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저희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지켜볼 만한 주도주 두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준비해주신 내용이 저희가 앞으로의 시장을 이끌고 갈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종료 이후에는 전문가님께서 장소를 잠깐 옮겨서 이런 시장에 대한 얘기 더욱더 재미있고 자세히 풀어주고 계십니다. 포털 사이트에 팍스탁 홈페이지명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자, 이 홈페이지 내에서 9시 40분부터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다크호스 종목들 더욱더 많은 종목 얻어가고 싶으신 우리 욕심쟁이 시청자분들께서는 팍스탁 홈페이지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회원가입하시는 분들께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는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과 아침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얘기, 종목 얘기 풀어가 보면서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어서 앞서 전문가님께서 알려드렸던 종목들 리뷰 잠깐 중간 점검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시장의 방향이 바뀌는 사이에 최근에 시장에서 또 반도체주들은 약간 숨을 돌리는 타이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대로 우리 반도체주들은 그대로 좀 잠잠하게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다시 올라올 타이밍인지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이 반도체 관련주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8월 2일 저희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포착을 해드렸던 한미반도체 이 종목 마찬가지 저희가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 HBM 쪽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우선 한미반도체 전문가님 잡아주시고 나서 약간 숨을 한번 돌린 타이밍인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까요? 예, 한미 반도체 충분히 반도체와 하드웨어는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2차 전지와는 다르게 시장에 주도주로 반도체가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인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지금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네. 하드웨어 쪽도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은 AI와 가장 직결성이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가 전반적인 이 실적과 이 업황의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돌아선 시점입니다. 사실 못 갈 이유가 없다.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 못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대체적으로 이전에 물량들이 들어왔던 구간들 내에서 일부 물량들을 소화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패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동일한 패턴이라고 생각이 되고 단기적으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돌파했던 영역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눌림 이후에 물량 소화 후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구간들 내에서 이전에 손절 구간을 제시드렸던 대략적으로 43,000원 구간 이 구간을 아직 이탈을 하지 않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유효한 구간이지 않나. 한미 반도체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때 애초에 고점으로 고평가가 된 종목이라고 하면 시장이 무너지는 시장이 약세 흐름에도 이 혹은 뭐 실적이나 뭐 이런 산업들 내에서도 약세 흐름이 보여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금방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허술한 종목들은 금방 무너집니다. 다만 허술하지 않은 종목들은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 내에서도 네. 힘든 구간 내에서도 이런 버티고 있는 그런 쥐고 있는 물량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건 이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과 주가의 레벨업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바탕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여전히 기업의 펀더멘탈과 우량한 종목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한미 반도체에 굉장히 부합하는 종목이지 않나?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이 업황이 바닥 내에서 턴 어라운드하는 그런 양상들을 봤을 때 지금 레벨도 충분히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43,000원대 구간을 아주 많이 이탈을 했을 때는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더 나타날 수가 있다. 다만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한미반도체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의 수급이 완화가 되고 쏠림 현상 좀 풀어지고 있지만 반도체 쪽은 여전히 견고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살짝 지금 눌리는 이 시점에서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관련된 분석 들어봤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종목 말고 또 궁금한 점이 그 전주 7월 28일에 SK하이닉스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전문가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SK하이닉스 좋은 거 다 아는데 이 종목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그게 제일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우리 SK하이닉스도 중간 점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SK하이닉스를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이 대형주 내에서도 현재 굉장히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 국내 반도체 종목들은 밸류가 조금 더 업사이드가 돼도 좀 모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의 최근 움직임을 보게 되시면 제가 SK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구간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환경들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HBM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IDM 중심으로도 다시 한 번 더 밸류가 업사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양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 매수세가 들어온 이 구간을 지지해주는 그 구간들을 현재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12,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저점 매수로 반응해봐도 좋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가 다시 한 번 더 이 2차 전지의 매도세를 이어가는 매수세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대형주
대형주 내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으로 향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도 좋은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SK하이닉스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2등 기업이죠. 이렇게 큰 종목이지만 지금 저희가 타이밍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 종가 12만 1,900원 선에서 마쳤는데요. 11만 2,000원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지금 자리도 충분히 저점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두 종목 중간 점검 짚어봤고요. 자, 이 종목들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 혹은 다른 종목들 저희 밀키트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궁금하신 종목들 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윤수림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 중에만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자,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직접 스캔하시거나 아니면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받는 번호는 샵 3989, 내용은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자, 지금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어제도 이렇게 길고 자세한 설명을 풀어주셨는데 자, 이렇게 시장에 또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더욱더 궁금한 점 많으신 분들 전문가님과 오픈 채팅방 안에서 소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TV 방송 종료 이후에는 무료 스트리밍 방송 통해서도 계속해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방송은 9시 40분부터 팍스탁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회원가입만 하신다면 누구나 시청 가능하신데 저희가 지금 회원가입하시는 분들께 자, 더운 날씨 시원한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도 종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저희가 인공지능 관련 두 종목 알려드렸는데 아침에 포착을 소개해 주셨던 알체라가 그날 장중에 굉장히 그냥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알체라로 하루 만에 바로 수익 봤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 많으셨는데요. 그런 분들도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밀키트 종목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어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국내 최초로 로봇 수술에 성공했다 이런 이슈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 시점에서 로봇 관련주 한 번쯤 담아보고 싶은 생각 드실 텐데 어떤 종목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오늘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밀키트 종목 로봇주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참 팔방미인 같은 종목들 좋아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이 종목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다채로울 것 같은데 한 7가지 이상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첫 번째 종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일 그리고 최근 들어 좀 상승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난 종목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 우리는 무게감을 잘 담아야 된다. 네. 비중을 잘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런 내용들의 로봇주들이 지금 현재 팔방미인으로 다시 한 번 더 좀 떠오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중 신고가 도달로 최근 들어서 적극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2차전지의 약세와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그리고 지금 현재 플랫폼 관련주들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로봇 관련된 내용으로도 여전히 호조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이 소프트웨어 쪽은 어느 정도 이 AI 플랫폼과 이 플랫폼 기업들 내에서 어느 정도 갈피가 잡혔다라고 하면 이 하드웨어에서는 우리가 반도체와 그리고 로봇 쪽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세분화해서 좀 볼 수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과연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길래 삼성전자 그리고 이런 로봇 관련된 내용으로는 가장 이렇게 뚜렷하게 네. 모멘텀과 움직임이 나타나느냐 이 휴보라는 로봇을 이 발명한 사실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휴머노이드가 사실 이전에 2001년대, 2000년대 초반, 네. 2000년대 초반 때 아시모를 비롯해 대한민국과 이제 일본 쪽에서 굉장히 붐을 일으켰던 그런 기억이 있었었는데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 산업도 이 로봇 관련으로 절대 뒤지지 않는다. 과학 기술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가로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타이틀로 이 휴보라는 로봇을 중점으로 이렇게 필두로 국내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내용으로도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이렇게 모멘텀을 뚜렷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건 뭐 국내 시장의 로봇 관련주들의 모멘텀을 터뜨린 게 사실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은 저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의 약간 올해 1월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올해 1월에 로봇주들 조금 관심 받을 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랑 손잡았다는 소식에 거의 막 대장주처럼 움직였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그럼- 기억이 있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삼성전자가 2001년 때 2001년이 아니죠. 네. 2021년 2021년에 이 로봇 관련된 산업을 확대를 하겠다. 그런 타이틀로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 뭐 기존의 로보로보 아니면 뭐 휴림 로봇 이런 맞아요. 종목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벼운 종목들이 가장 먼저 사실 움직였었죠. 이전에 로봇 관련주들이 모멘텀이 나타났을 때.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에서 로봇 관련된 이야기 혹은 시장에서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땐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뭐 휴보라는 로봇에 대한 기술력도 있지만 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삼성전자의 지분 관계에 또 포함이 되어 있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올해 초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삼성전자 지분의 유상증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유상증자에 삼성전자가 차별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분 취득 관련 이슈로 삼성전자 로봇 관련주로 대장주처럼 떠올랐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지분 관계에 뚜렷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 뭐 삼성전자의 지분이 대략적으로 한 15%가량 차지하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네. 삼성전자가 사실 로봇 관련된 산업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선두주자로 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연스럽게 세트로 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로봇 산업이 확대가 되는 지금 시점 내에서 추가적인 매수세 또한 들어오고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을 하면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움직이니까 뒤따라서 로봇이 또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부터 그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는 소식과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소방용 사족보행 로봇에 관련돼서 정부 국책과제 공동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연속 또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달성하는 모습까지 나왔는데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저희가 이렇게 우상향 흐름에 올라타서 로봇주들로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타점은 잠시 후에 저희 개장 이후 차트상 설명과 함께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종목에 대한 설명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그중에서도 플랫폼 쪽을 바라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 뭐 삼성전자만큼이나 대국민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이 종목들을 이 초록창 검색창에 검색을 한 번씩 해보고 왔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은 네이버. 앞서 전문가님 계속 강조해 주신 대로 우리 소프트웨어 플랫폼 쪽 모멘텀을 이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려는 걸까요? 네, 일단은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뭐 AI 관련된 모멘텀 뭐 이런 내용들을 둘째치고 네. 저는 2차 전지의 하락에서 저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오히려 매수세의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최근에 2차 전지의 매도세에 따른 이 도피성 매물들이 도피성 물량들이 이 뚜렷한 저점 매수세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자, 네이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 필요 없죠. 사실 로고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 누구나 익숙한 그리고 이 기업을 모르는 분들은 없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검색 엔진 포털로부터 시작해 네이버라는 기업은 뭐 게임 콘텐츠부터 시작해 이런 뭐 쇼핑 그리고 이런 뭐 주요 AI 그리고 모멘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 AI 모멘텀 확보에 뭐 최근 들어서 목표가가 올라갔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해서 목표가를 올라갔다. 이런 부분으로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AI의 이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해선 파생되는 이런 산업들이 있죠.
파생되는 그런 AI 소프트웨어에 차지하는 뭐 관련주들이 사실 수혜를 받는 거지.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뭐 네이버가 이 사업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상승 요인으로 적극적인 뚜렷한 그런 모멘텀은 사실 아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사실 저희도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하이퍼클로버 X 관련해서는 미리 움직이고 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이미 나온 종목들이 많은데 그 이후의 산업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 소형주들, 제가 먼저 소형주들을 먼저 공략을 드렸죠. 하이퍼클로버 X 맞아요. 관련된 종목으로 네. 이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뭐 솔트룩스라든지 소형주들을 먼저 공략을 드렸었는데 이 소형주들 말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이버라는 이런 공룡 기업을 왜 도대체 선택을 했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의 상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고 지금 현재 뭐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모멘텀도 생겼고 그래서 네이버를 추천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입니다, 사실. 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지금 현재 네이버라는 기업의 멀티플이라는 쪽입니다. 자, 멀티플이라고 하면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주가의 적정 가치를 계산해서 이 주가가 과연 얼마나 더 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증권사의 목표 상향을 추정치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추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네이버가 지금 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찍고 올라오는 시점에 추가적인 이 증권사 관련된 목표 주가 상향뿐만 아니라 이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몰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재무 또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그러한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 현재 매출 대비 그리고 지금 현재 성장성 대비 오히려 주가는 과거 버블 이전보다는 더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적정 주가를 추산을 해봤을 때 뭐 적정 주가 추산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내포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전히 네이버의 성장성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는 너무 싸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AI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전에 우리가 더 거대한 걸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사실 네이버 웹툰 또한 나스닥 직상장을 사실 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해외에 관련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까지 또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나스닥에 상장이 되고 이 네이버 웹툰이 지금 나스닥 해외 증시에 뭐 ADR로 상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네이버에 대한 투자 자금이 뭐 빠져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 또한 있지만 네이버라는 기업 자체에 대한 위상이 또 올라간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AI 관련된 산업을 진출한다의 의미를 둔다라기보다 이 네이버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광고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검색 포털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본업 내에서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는 너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네이버 대형주 내에서 여전히 탑픽으로 선호를 하면서 네.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으로는 네이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 말씀대로 앞서서 하이퍼클로버 X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지만 오늘은 네이버 그 자체의 모멘텀을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 기업에 대한 설명을 도와주셨는데요. 2분기 호실적으로 인해서 어제 네이버 좀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카카오도 좀 덩달아서 오르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은 최근에는 이렇게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이 기업을 조금 더 강하게 보고 있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도 그런 이유에서 이런 네이버의 모멘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 네이버가 정말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잠잠한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저가 매수 가능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진입을 해서 얼마 정도의 매도 타이밍 가져가 보면 좋을지 잠시 후 다크호스 라인과 함께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 저희는 방송 종료 이후에 오늘의 밀키트 종목 혹은 다른 개별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가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잠깐만 한 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송이 지금 17분가량 남았기 때문에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전문가님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셔도 입장 가능한데요. 받는 번호
번호는 샵 3989 번호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저희가 장 시작한 지 한 4분 정도 지났는데 오늘 장에서도 조금 시장이 어렵더라도 전문가님과 함께 힘내서 개별 종목들로 인해서 수익 챙겨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월 8일 화요일 아침 오늘 장도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4분 20초가량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지수 예상지수 구간에서보다 점점 상승폭을 키워가더니 현재는 코스피가 0.7%, 코스닥 0.4% 정도 상승으로 오늘 시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600선 거의 가까이 다가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900선 위로 현재 올라와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넘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모두 외국인만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기관이 장 초반 소폭의 매수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나 양시장에서 순매수 중이고요. 넘어가서 테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주도주, 오늘 현재 시간 역시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강한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신성 데이터테크가 24%, 파워로직스 17%, 덕성이 13% 두 자릿수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나머지 관련 종목들도 대부분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초전도체 관련주들 가장 강한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서남이 5%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자, 이외에는 한미반도체가 6% 가까운 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추가 하락이 나오지만 낙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현재 주가 106만 3천 원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LG U+발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유진로봇 오늘 장에서도 4% 가까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LG U+와 물류로봇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오늘 장에서도 3%, 4% 정도 강세 보이면서 주가는 7,67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시장 상황 간략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화요일 시장 양지수 우선은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와중에 개별 종목으로 보시자면 여전히 초전도체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장도 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밀키트 종목들의 흐름 잠시 후에 윤수림 전문가님과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지수가 좀 기분 좋은 상승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별 종목 잘 골라 잡아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강한 수익 챙겨보셔야겠죠. 오늘 밀키트 종목들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이었던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틀 동안 좀 강한 급등이 나왔고 오늘 장에서는 현재 약보합권 수준 아직 뚜렷한 방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14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전문가님, 저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얼마에 진입해 보면 좋을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다크호스 라인을 살펴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크호스 라인 상단 내에서 1차 상단선 위에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종목인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전히 로봇 관련주들 모멘텀, 그리고 최근 들어 상승 흐름이 나타났던 구간들에 대비해서 이 약세 흐름 혹은 지금 물량 이탈이 없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에 우리는 좀 좋은 종목들을 좀 찬스를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재 다크호스 1차 상단선 위에서 13만 5천 원 구간부터 시작해 14만 1천 원 구간까지는 매수 가능 밴드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1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인 현재 14만 7천 원 구간, 2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 구간까지 봐도 좀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로봇 관련주들이, 그리고 현재 지금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과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이 흐름을 깰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근거는 현재 아직까지도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뚜렷한 매수세와 이런 이슈와 모멘텀을 동반한 그런 팔망미인 같은 섹터가 여전히 부재라는 겁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드리면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굉장히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를 드렸었는데, 자,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최근에 상승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드웨어에 속하는 지금 관련주들 내에서 뭐 HBM이라든지 지금 관련된 이 반도체 종목들이라든지 뭐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라든지 뚜렷하게 로봇 관련주들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됐고, 그리고 이런 밸류 업사이드 또한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은 추가적으로 추산이 가능하다. 추가적인 밸류 업사이드가 가능한 구간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전 고점 그리고 1차 목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지금 12만 원대 구간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게, 뭐 이전 저항을 맞았던 저항이 나타났던 구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항이 나타났던 구간들에 이탈이 나오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갔을 경우에 매수세를 전부 다 반납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양상으로 하단선까지 10만 원 구간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필수적으로 12만 원대 구간은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다시 한번 로봇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전문가님께서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자, 이 종목 굉장히 탄탄한 모멘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자, 1차 목표가로는 14만 7천 원, 2차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인 15만 3천 원 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손절 라인 12만 원 선은 꼭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격 전략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이었죠. 네이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년 동안 좀 잠잠하게 움직이던 이 종목 어제 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우상향 흐름을 타보려는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는 아직은 뚜렷한 방향성이 없습니다. 주가는 23만 5천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우리 네이버의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네, 네이버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해 사실 포인트를 잡아드릴 때 이 국민주라서 사실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좀 긍정적인 배경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정량적으로 다크호스 라인이 설명해 주는 대로 우리는 대응을 해봐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24만 원 구간부터 시작해 23만 원대 구간. 이 구간은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정말 정직한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는 1차 현재 26만 5천 원 구간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크호스의 2차 상단선 구간, 그리고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 20만 5천 원 구간이 현재 손절가로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정말 정량적으로 담백하게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손절가랑 목표가랑 뭐 익절가를 좀 짧게 잡으실 분들은 21만 원대 구간은 현재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하되,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 또한 뭐 한 25만 5천 원 구간, 25만 5천 원 구간 정도 좀 짧게 어느 정도 구간 내에서 대응을 해보는 것도 전략일 수 있다. 여전히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게 열려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좀 정량적으로 담백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네이버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밀키트 두 종목 가격 전략 체크해봤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목표가 25만 5천 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다크호스 하단 라인인 20만 5천 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우상향 흐름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오늘의 밀키트 두 종목 저희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네이버에 관한 얘기까지 모두 들어봤는데요. 자, 이 종목들 오늘 하루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대로 편하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저희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 좌측에 자막 보이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3989로 문자 밀키트라고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둘 중 편하신 방법 택해서 오늘도 전문가님과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함께 힘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이 끝난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9시 40분부터는 무료 스트리밍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방송은 팍스탁 홈페이지에서 시청 가능하신데요. 회원가입하시고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얘기 더욱더 자세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회원가입하시는 분들께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는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알려드렸었던 밀키트 종목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이 종목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종목과 테마가 딱 떠오르는 타이밍에 바로 포착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밀키트 포장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 현재 오늘장 6% 정도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아침에 바로 포착을 해주셨던 종목이고요. 또 저희가 지난 수요일 아침 오늘장 리뷰 도와주셨던 한미반도체도 지금 5% 정도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이 두 종목 한번 짚어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해볼까요? 네, 일단은 이스트 소프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엄포를 좀 놓았습니다. 네, 공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자,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드렸냐? 솔트룩스 이후에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로 이스트 소프트, 이렇게 알체라와 같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들은 시청자분들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9,000원대 구간 19,000원대 구간을 터치를 하고 오늘 장중에 19,300원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구간까지 도달을 했죠. 네, 그리고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구간이 2만 원대 구간이었습니다. 자, 1차 목표가에서 대응을 해보신 분들 그리고 이 이후에 2차 목표가까지 보시는 분들은 좀 분할로 19,000원대 구간에서 수익 실현 대응 이후에 2만 원 구간까지는 저는 충분히 봐도 좋다. 이 종목 자체가 지금 현재 이런 배경과 근거를 전일 아침 밀키트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배경과 근거는 더 갈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스트 소프트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또 이야기를 드렸던 한미반도체가 있죠. 네. 한미반도체 여전히 싼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지금 현재 다크호스 1차 상단선으로 지속적으로 좀 수렴을 하려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미반도체를 이야기를 드렸던 게 43,000원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43,000원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상승의 여력은 있다. 충분히 저렴하다. 이렇게 장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2차 전지가 매도세가 나타나고 이에 따른 매도세가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AI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유입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미반도체 여전히 2차 상단선까지 저는 도달할 만한 그런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55,000원대 구간 그리고 2차 상단선 구간이 56,000원, 7,000원대 구간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미반도체 금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아침에 밀키트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이스트 소프트 오늘 하루 만에 바로 1차 목표가 도달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장 시작 전 리뷰해 주셨던 한미반도체 충분히 저점 매수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장 강한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될 텐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간편하면서 든든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밀키트 두 종목 담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종목은 로봇 관련주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소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저희가 지금 하이퍼클로버 X 이외에도 수많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지금이 적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밀키트 포장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 아침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신다면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밀키트 종목들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9시 40분부터 진행되는 무료 방송도 많은 사랑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오늘 방송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 오늘이 저희 팍스 밀키트 첫 방송 날이었는데요. 1년 동안 많은 사랑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서 성공 투자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